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지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조 변호사님 저희가 수차례 섭외 요청을 드렸으나 일정이 안 맞아서 계속 못 나오셨어요. 예. 제가 요새 재판이 많아가지고. 예, 내란 재판? 아니요. 돈 버느라고. 바쁘시구나. 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자, 저희가 또 취재 편의점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광고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 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루 배변 활동 때문에 어려운 분들 참 많으십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들. 자, 하루 두 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워내실 수 있으십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장운동을 촉진시켜가지고요.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준다고 합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이 매우 잦기 때문에 재고 소진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지금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 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일이 많고 막 그러니까 또 개인정보를 밝히시는군요. 그러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본인이 밝히는 거야 문제 없죠.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밝히는 거는 문제가 되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김정은은 DNA 들통날까봐 다 휴지도 닦고 막 이러는데 앉은 자리까지 앉은 자리까지 큰일 다. 하시려면 네. 건강정보를. 흘리면 안 되는구나. 저는 아니, 뭐 닦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병원에서 만든 건가 봐요. 연세대에서. 연세대에서 만든 거. 아니, 예. 그리고 좋아 많이 보인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푸르릉 얘기하다가 닦아주는 사람 없다 그러면 묘하게 연결되고 원님 연상작용. 예, 연상작용. 자, 두 번째 광고. 저희 취재 편의점이 나날이 승승장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광고를 할 제품은 삼성 노트북입니다. 야, 삼성 노트북 고급 리퍼 제품을 저희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0세대 인텔 코어 i5 제품이고요. 램은 20기가입니다. SSD 512기가인 최강 사양입니다. 이거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니 화면이 엄청 커서 엄청 좋네요. 커요. 예, 엄청 크다. 예. 자, 15.6인치 풀 HD 화면으로 선명함을 느끼실 수도 있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정품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기적인 업데이트까지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게 진짜 싼데? A급 리퍼 제품으로 정상가 91만 원에서 지금 사야 되겠다. 핫딜가로 지금 49만 8천 원에 삼성 노트북 램 24기가 SSD 512. 이거 가능한 가격인가요? 구매가 지금 가능하고요. 선착순 50분에게는 샤오미 USB 선풍기를 사은품으로 지금 바로 하시면 선착순으로 50분께만 50분만 딱 사은품으로 샤오미 USB 선풍기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판매처 보증 서비스로 12개월간 무상 보증이 되고요. 택배기사가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픽업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가성비가 좋고 AS 서비스가 좋은 제품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유튜브 더보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취재 편의점
노트북 화면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 제작진 큰일이네. 야 어마어마합니다. 야 지금 와 저거를 5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일단 깜짝 놀랄 만한. 거기다 지금 선풍기까지 하면은 그러면 그것도 1, 2만 원 또 빼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취재 편의점에 요새 광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대기업 들어오는 건 광고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광고 들어온 물건 가끔 주던데. 주시잖아요. 지난번에 명란젓 주셨잖아요. 명란젓은 드릴 수 있을 때 이거는 도로 갖다 줘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패드부터 해서 뭐 이런 건 안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지난번 패드 광고도 한번 그건 했고. 아마 도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예, 광고하고 도로 가져가는 비싼 거는 도로 가져가는 것 같다라는. 오늘 급기야 이제 노트북 광고까지. 예. 하는데 야, 취재 편집 잘 나간다. 예, 기왕이면은 좀 놓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많은 상품 구매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본격적인 정치 토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강미정 대변인 오늘 아침 다녀가셨는데 뭐 짧게 코멘트를 좀 듣고 워낙 지금 댓글창이 뜨거워가지고요. 예, 말씀을 좀 듣고 코멘트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용남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어느 조직이든 크든 작든 언제라도 사고는 터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모여있던 뭐 몇천 명이 모여있던 이런저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빨리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 사고를 수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비위 사건이 터졌을 때 뭐 매뉴얼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죠. 일단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고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그리고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 신속한 진상 조사와 뭐 그에 따른 처벌 내지는 징계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매뉴얼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또 회의장에 같이 들어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신속한 진상 조사 및 처벌도 안 이루어졌던 것 같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건 네.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까지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이후에 좀 기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탈당까지 하게 된 결정적 이유 같은데 그 조국 원장님은 앞으로 이제 정치 재개가 사실상 벌써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전국 투어도 중요합니다만 본인에 대한 리더십의 어떤 검증을 어떻게 통과할 거냐. 뭐 앞으로도 뭐 이런저런 사고나 아니면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분명히 리더십을 테스트 받는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통과해야죠. 이번에는 글쎄요, 뭐 낙제점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직 내에 회사 내에 성폭력의 본질은 왜 그렇게 그 피해자들이 괴로워하냐면 학대거든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그 사법연수원 때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서울 여성 노동자회라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단체의 자원봉사를 다니고 자문위원입니다. 다다음 주에 또 상담을 하러 가야 되는 순서인데 그 피해자들 만나보면 이게 꼭 무슨 성기삽입이 있고 그런 강간 정도의 중한 범죄가 아니라도 아주 작은 성폭력에도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성폭력하고 다르게 직장 내 조직 내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성폭력을 가해도 너는 저항하지 못하잖아. 왜냐하면 돈 벌러 왔잖아. 나보다 하급자잖아. 라는 권력 관계를 이용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라서 그게 사람에 대한 사실 학대예요. 그거를 하면서 즐긴다는 것 자체가 그 상황에서 만약에 조직이
빨리 이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사실 조사를 해주고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아 내가 속했던 조직까지도 권력에 의해서 나를 학대하는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서 정말 엄청난 작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에도 내상을 엄청나게 입게 되는 거거든요. 아 나는 학대당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강미정 대변인 좀 전에 대기실에서 만나니까 엄청 마르셔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정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 조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내부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구성되지 않았고 가해자하고 친한 사람들로 구성됐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조직적으로 빠른 후처리가 되지 못했다. 굉장히 좀 아쉽고 조국혁신당에서 이 문제 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시면 현대적인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지금의 사람이 원하는 정당으로서의 리트머스지를 통과 못할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5달이 지나도록 그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리더십도 매우 심각한 문제지만 말씀 주신 대로 조국 대표가 출소하고 나서 뭐 방금 이제 강미정 대변인에 따르면 모든 수행 인원들이 조국 대표를 따라다니지 김선민 권한대행을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석 대변인, 사무총장, 부총장 둘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오자마자 이것부터 처리를 했어야죠. 그리고 피해자부터 만나서 제일 심각한 당의 현안인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 됐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대단히 잘못했다. 조국 대표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정말 그 진짜 심심한 사과와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리더십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조국 원장의 그 멘트가 더 실망스러워요. 나는 비당원이었다. 탈당한 상태였다. 그래서 저도 뭐, 깜짝 놀랐어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거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삼성그룹에서 뭔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한테 어떤 대응책이나 해결 방안을 물으니까 제가 대표이사예요? 저 아니에요. 삼성그룹 어느 계열사에 내 대표이사 맡고 있는 것도 없고 심지어 등기이사도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요? 옛날에 그랬죠, 다 진짜. 네. 그런 반응하고 비슷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실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그건 저는 대단히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이 사건을 어떻게 매우 늦었습니다. 예, 성폭력 사건은 진짜 신속하게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5개월이 넘도록 그리고 이제 와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그럼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 안 했으면 오늘 고개를 숙였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맞는 말씀이네요. 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국혁신당에 기대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보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답게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리고 사회적 약자 늘 얘기하고 양극화 해소 얘기하면서 정작 자당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건 그만하도록 하겠는데 여하튼 이거는 좀 잘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 그다음에 사법개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나경원 의원이 센 발언을 시작했어요. 예. 그 내용은 뭐냐면 민주당이 내란 방조범이야. 니네가 먼저 알고 있었잖아. 에? 우리는 몰랐어. 이게 신의 논리다. 야,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사는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아, 동작구. 주민들었어. 왜 저래? 네. 아니 그런 논리면 네. 사실 이게 반박할 말도 없을 정도의 저는 황당한 논리인데 그러면은 범죄를 미리 인지하고 수사하는 수사관들은 다 범죄 공범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으려고 하는 의도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너네 미리 알았잖아. 그런데 왜 범죄 못 막았어요? 다 방조범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란 일어났을 때 비상기업 해제한 당이 민주당이고 그때 해제 안 하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의원들 뺐던 당이 국힘당이에요. 근데 법사위 간사라는 분이 그런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논리라면 아 법사위 간사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민주당이 간사를 하시려는 분이 하시려고 하는 네. 분이. 예. 그런 논리라면 화재 경보기를 설치한 업자는 화재 방조범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네. 예. 경보기가 울렸는데 네. 불이 났어. 그러면 이제 방조범 되는 논리인데. 예. 글쎄 이제 그 어느 정도 충돌은 예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육선의 의장급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그쵸. 간사가 붙을 맞아. 때 한판 센 언니, 센 누나. 앞으로 뭐 국회 뉴스에 한 6, 7알은 법사위에서 다 나오겠구나 어이구. 라는 예상은 됐는데 8알. 그러니까요. 근데 점유율이 생각보다 훨씬 높고 아 매우 그렇죠. 높습니다. 그리고 격은 생각보다 훨씬 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조금 그러네. 그 11선의 품격에 맞는 좀 충돌도 예, 좀 11선. 격이 높은 충돌을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초선 가만히 있어.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가만히 있어. 그 가만히 있어. 초선 가만히 앉아 있어. 예.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앉아있어.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화면 보니까 박은정 의원 계속 아, 앉아 있더라고. 맞아요. 아이고 혼자 서 있었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서 있고 박은정 의원은 계속 앉아. 전현희 의원하고 어떻게 이 상황인데도 어떻게 계속 앉아 있지? 그러니까요.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겼던 게 이제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 국힘당에 거기 법사위 위원들 초선 많아요. 맞아요. 그럼 바로 옆자리가. 그럼 앞으로 심의 어떻게 하죠? 초선들 다 가만히 있으면 국힘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아니 앉아 있는데 어떡하라고. 이미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라도 했었어야 됐다. 박은정 그러니까요. 의원이 손 들고 저 사실은 앉아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라도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진짜 그 사실은 프레임을 좀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어제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소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특검을 연장하고 기한을 연장하고 인원을 늘리는 법안. 그래봐야 뭐 30일 정도, 한 달 정도 늘리는 건데. 근데 한 달 갖고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파 언니 김건희 언니가 너무 많은 또 이제 이우한 화백 그림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 매관매직이 3건만 있을까라는 의혹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걸로 될까 싶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팔수록 진짜 양파 네.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인 게 거의 한 주에 하나씩 매간 매직이 지금 팔수록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누다지예요. 예. 특검이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진짜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든 아니면 특검을 하든 해서 이게 몇 년 정도는 걸릴 문제다. 네. 이렇게 보여요. 연장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세 개 특검 모두 연장하고 뭐 권한을 강화하는 특검법안을 내놨잖아요. 네. 좀 선택과 집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글쎄 기간 연장을 안 하고 얼추 그냥. 김건희 특검에 다 몰아주는 거죠. 아 몰빵. 그러니까 네. 세 개를 똑같이 한 달씩 연장하는 것보다 김건희 특검은 석 달을 연장하고 일단 예. 그리고 다른 특검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152일 네. 최상병 특검은 120일인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글쎄 이제 어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은 특검법 세 개를 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저렇게 그 반응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김건희 특검은 택도 없이 모자라요. 이 수사 기간이라는 게. 네. 사실 150일 갖고 끝낼 수 있는 수사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 나올 텐데. 그렇죠. 앞으로도. 예. 그러니까 일단 거기 석 달을 연장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김건희 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예. 나머지 두 개 특검은 좀 상황을 봐서 기간 만료가 다가올 때쯤 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좀 우려하는 게 이제 직위원 재판부 네. 때문에 특별재판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직위원 재판부가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이 정리조정을 하면 그러면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시기라면 벌써 내년 1월이면은 아크로비스타로 가서 출퇴근 재판하는 거 아니야? 구속기간 만기로 윤석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6개월 구속 만기가 1월이죠. 네. 그래서 아마 특검이 그 전에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영장을 별건으로 다시 발부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네. 그건 말고 제대로 지금 재판이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때는 거의 박근혜 그 재판할 때는 한 달에 15번 한 적도 있고 일주일에 3번씩 했어요. 예,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도 부족했어요. 이 방청 가서 이게 예. 모니터 해보면. 근데 지금 직위원 재판부 뭐 여름 휴가 갈 거 다 가고 뭐 한 달에 지금 2번 합니까? 3번 합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긴 근데 합니다. 가끔 네. 건너뛰잖아요. 가끔 그 일주일에 한 번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지금 조희대의 이 사법부가 왜 이렇게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뭐 위헌이다라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예, 전국 법원장 회의 연다고 했어요. 예, 반대를 하는가가 좀 더 수상한 거예요. 아, 수상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전에 법원에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별로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2018년에 네. 양승태 사법농단 때 그때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관여가 돼 있는데 일반적인 법관으로 해서 되겠느냐 특별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라고 박주민 의원이 법안 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냥 이 법안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겁니다 정도를 했지 위헌이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격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조희대의 사법부라는 게 다르다. 그러면 조희대의 사법부가 반드시 직위원과 지금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 내란 재판에 영장을 발부하고 직위원이 이 내란 재판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나? 그렇죠. 네. 예. 그럼 왜 판사 바꾸면 왜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1월에 또 윤석열 석방시키는 거 아니야? 네.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그 직위원 판사는 흠결이 있잖아요. 있죠. 그 샤르망. 네, 예? 맞아요. 650만 원. 그러면은 그거는 바깥에서 문제 제기할까 봐도 일단 안에서 수습을 하는 차원에서 빨리 끊어내고 딴 사람으로 재판부 교체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게 기본 프로토콜인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저렇게 재판도 뭐 MC 보듯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 직위원 판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안 내놓고 있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가타부터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조사해 봤더니 어떻더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몇 달째 뭉개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법원이 아무리 외부적인 여론이나 반응에 무딘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판사들의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한 게 적어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는 반응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쉬쉬하더라도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면 뭐 징계나 아니면 사표를 받던지 반응을 해왔었는데 네. 이번엔 그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특별재판부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네.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1원칙은 절대로 전선을 넓히면 안 돼요. 아.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명하고 싸우면 안 돼요. 아. 한 명씩 싸워 나가야지. 그러니까 전선을 넓히는 게 아니고 전선을 가능하면 일렬 종대로 세워야지. 예. 그래서 이 당장 보세요. 이게 특별재판부 얘기 나오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위헌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잠잠하던 검찰도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 노만석.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제 안 된다. 예. 유지돼야 된다. 의무다. 검찰의 의무다라는 의무다. 얘기를 국민을 하는데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예. 그 2, 3주 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민주당의 어떤 원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이 시점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전선이 넓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돼. 예, 예. 저는 일정 부분 예. 지금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면 좋죠. 하면 좋죠. 근데 벌써부터 나오는 게 이게 국회 추천권을 뺐는데도 민주당이 그러면은 검사 뽑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러면은 법원도 설치해서 네. 재판하겠다는 거냐라는 보수 언론들의 프레임이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직위원 재판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내년에 2월 되면 판사들 인사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 더 이상 그 재판 못하고 놓고 나가야 될 겁니다. 형사 재판들은 보통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윤석열의 인신 문제는 어차피 지금 추가로 기소할 건이 건건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 기소를 통해서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재판부 바꾸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제 합일되는 게 있는데 그 맥락에서 어제 그 규탄 대회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요약해 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대법관을 증원하고 방송을 장악해서 헌재를 장악해서 모든 거를 그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 특판 설치를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를 또 대서특필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판을 흔드는 이제 교란 작전이 본격화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행이 그렇게 용기 백배해서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 검찰 오적으로 딱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딱 나서는 이유가 있는 거다. 지금 판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한 게 제가 보기엔 네.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네. 판단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하나만 놓고 보면 제1차적인 우선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이 됐고 뭐 그 지금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인데 네. 뭐 검사가 뭐 아무리 센들 뭐 소위 캐비넷에 뭐가 들어있든 사실은 뭐 검찰은 정부 부처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혼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면 쭉 밀고 나가면 밀려요. 근데 법원이 옆에 또 같이 쓰고 예. 검찰 옆에 법원이 예. 쓰고 이게 전선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국제 정치도 똑같아요. 미국이 세죠. 세계 전체 GDP의 25%에서 요새는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뭐 국방력이 됐던 또 세계 금융을 거의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달러 패권으로 이제 국제적인 스위프트 망도 갖고 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세죠. 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어요. 지금 보세요. 반미 전선에 중국은 원래 있었죠. 네. 거기 인도가 붙어요. 브라질 붙었죠. 맞아요. 인도네시아 자기 나라 난리 났는데도 전승절 기념식 갔어요.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진핑 주석이 공들였던 아프리카 국가들 그렇죠.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구만 합쳐도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에요. 예, 그렇죠. 워낙 인구 대국들이야. 그렇습니다. 다들. 예. 이래 갖군요. 예. 싸움은 자기 편이 많은 놈이 결국엔 이겨요. 그렇죠. 네. 예. 법원이 인도입니까 브라질입니까? 어쨌든 거기는- 글로벌 사우스가 네. 뭉치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개혁도 사실은 일종의 싸움을 통해서 쟁취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늘 강조하지만 싸움의 제1원칙은 절대로 전선을 넓히지 마라. 한 놈만 팬다. 예, 주유소 습격 사건의 그렇죠. 교훈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이 되새기면서 전선을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씩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계열의 스케줄을 짜야 된다는 네, 예, 거죠. 시계열로. 진짜 이 추석 전까지는 뭐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 하고, 9월에 뭐 하고, 10월에 뭐 하고, 이번 주에 뭐 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과제를 딱 세워가지고, 그 공과의 세모 해나가면서 개혁 과제를 실천해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되치기 당한다. 그럼요. 예, 지금 딱 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이 민주당의 전략위원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전략위원장으로 가세요. 제가 보기엔 전략위원장이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대통령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몇 가지 속보가 있어서 그거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용산 대통령실 안에 경호처 압수수색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속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갤럽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보다 대통령 지지율 더 올랐어요. 지난주에 59%였는데 9월 첫 주자 여론조사에서 6자 찍었습니다. 63%. 그리고 부정평가가 28%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무평가 수행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후 세 번째로 같은 시기에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평가, 부정평가 내용이 뭔지 살펴봤는데요. 부정평가 1순위는 특별사면 외교에서 9월에는 또 경제민생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긍정평가 뭔지는 그 작가님께서 올려주셔야 되고 왜 부정평가만 주시고 긍정평가는 안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보면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4 더 주저앉은 것 같고요. 호감 여부도 조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호감 50, 비호감 40, 조국혁신당은 30대 55, 그리고 국민의힘은 21대 71이에요. 비호감이 71%인 정당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내용들 이제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한일 한미 정상 외교를 통해서 지지율이 회복되는 거죠. 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정상 외교를 펼치면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밋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게 노멀한 거죠. 네. 이 패턴이죠.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정상 외교만 펼치면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항상 사고를 치니까. 불안해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네. 네. 그래서 다시 60%대의 지지율을 회복했고 문제는 부정평가 이유로 첫 번째가 지금 경제 민생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녀보면 확실히 바닥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아요.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안 좋아진 건 절대 아니고 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안 좋아진 게 지금 연장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 민생 지원금, 네. 민생 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1차만 지급이 됐고. 1차 지급됐는데 그게 거의 빨리 소진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다녀보면 근데 사실 금액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15만 원으로 뭘 참 그래요. 그런 말씀들 예. 많이 예. 하세요. 언제 썼는지도 모르게 훅 썼더라. 지나갔다. 그렇죠. 예, 밥 한 끼 먹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고기 한 번 애들 사줬더니 없더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 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닥 경기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업종은 뭐니 해도 사실은 건설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력 투입이 그쵸. 워낙 많아요. 예, 그러면 예. 거기 일당 받는 분들이 뭐 예. 소비도 하고 그러면서 그쵸. 하여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바닥 경기와 관련해서 제일 밀접한 업종이 부동산 건설 업종인데 이게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으로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국내의 설비 투자가 꾸준하게 늘어야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네. 이 지난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해진 게 3,500억 불 플러스 그리고 유진 회장이 밝혔던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대미 투자 1,500불을 합치면 5천억 불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예요. 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앞으로 예.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특히 경제팀의 숙제죠.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대미 관계도 잘 유지해가고 수출도 신장시켜 나가면서 국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거냐. 네네. 정말 쉽지 않은 고차원의 방정식입니다. 네, 그렇죠. 그 숙제가 지금 경제팀에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어제 그 대통령실의 그 재정 비서관이 그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확장 재정을 그렇죠. 해서 당분간은 좀
경기 부양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럴 거고. 수밖에 없죠. 예, 1차 끝나 이제 2차 조만간 또 민생회복지원금이 집행이 될 텐데 그게 또 어느 정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지 그것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 여론조사에서 한마디만 덧붙이고 네. 싶은데 여론조사에 속지 말자를 이 지나간 수치긴 하지만 특별 사면 즈음에 한창 대통령 지지율이 쭉쭉 빠지면서 이 개혁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쪽 진영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하는 마음이죠.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를 돌아보면 국힘에서 전당대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쪽 지지자들이 굉장히 결집해 있었던 영향이 오히려 컸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 안 먹혔었어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 개혁 동력은 할 일을 할 때 생긴다. 네. 할 일을 해나갈 때 지지자들이 오히려 결집을 하고 그렇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하면은 이쪽도 저쪽도 지지 동력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쭉쭉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론조사가 어쨌든 6자를 찍었다는 거고 그래프가 쭉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대통령 그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100일밖에 안 됐어요? 한 1000일? 네, 한 6개월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30일 기자회견하고 뒤이어서 이번에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뭐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준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또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도 그렇긴 한데 여하튼 다음 주에 되면은 더 상승 요인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외교 관련된 일정들도 많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 이 얘기를 저 김용남 의원님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오광수 변호사는 통일교에서 얼마를 불렀길래 맞아. 야 저도 아까 대기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민정수석인데 이거 앉자마자 검찰 출신 여쭤봤어요. 아니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폭로 얘기해 주십시오. 도대체 얼마냐? 통일교가 얼마를 낸 거냐? 아니 모르죠. 그거는 뭐 제가 짐작할 수도 없는데 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네. 25년 전에 제가 검사할 때 네. 통일교보다는 교세가 작은 네. 하지만 그때 한참 성행하던 종교단체 관련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25년 전. 25년 전. 정확하게 25년 전. 90년대 막 이럴 때 네. 2000년 이럴 아니 때요. 이제 세기 21세기 딱 들었었어요. 아, 2000년. 2000년. 2000년에. 예. 뉴 밀레니엄. 네. 근데 이제 그 수사하면서 엄청 고생했는데 네. 하여튼 그때도 호화 변호인단이 꾸며졌었어요. 종교단체의 종교단체. 변호인단이 호화 변호인단이 꾸며졌었는데 나중에 이제 장부를 통해서 이제 수임료 액수 같은 게 메모가 적혀있던 게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 얼마일까? 네. 그 25년 전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강남 아파트가 한 채가 뭐 한 몇억 갈 1, 2억? 때죠. 1, 2억, 3억? 1억은 좀 넘었죠. 한 그때도 3억, 이제 3억 정도, 3억 정도 그런 했던 것 시세예요, 같아요. 물가가. 그 정도. 와 그때 적혀있는데 한 분 변호사 한 명이 5억이 적혀있더라고. 5억? 오. 근데 나중에 발견된 거는 드디어 두 자리 10억짜리가 있더라고. 이야. 그래서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건에. 네. 이야. 종교단체가 확실히 돈이 많아요. 아 그렇죠. 그때도 그때 이미 그 조단이었어요. 그때 그 시중 모 은행 한 지점에 그때 정기예금이 2,800억 들어 있었어요. 그 종교재단이. 한 계좌에. 한 계좌에. 예. 그러니 근데 지금 뭐 최근에 전체 4조 가운데 2조 6천억을 들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 한학자 총재 측이. 그래서 그 돈에 도대체 얼마가 수임료로 쓰인 거냐 야. 이제 이런 걸 추적을 하고 있는데 25년 전에 5억 10억이면 공 하나 더 붙여야죠.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 지금은 100억 모르겠어요. 이상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100억?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00억 줄 테니까 나 해달라. 그럼 근데 하시겠습니까? 민정수석인데 근데 제- 이재명 정부 약간 국민주권 순간적으로 정부 눈빛이 흔들렸어. 100억 얘기하니까
얘기할 때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100억. 솔직히 이거 갖고 나는 어둠의 세계로 사라질까 진짜 고민할 것 같아요. 100억이잖아요. 100억. 10억이면 요새 세상에 네. 서울에 아파트도 못 사고 예. 그런 거 고민도 10억 안 하죠. 갖고는 흔들리지 않아. 그쵸. 100억. 100억. 좀 생각을 요새 경무에 시달리는데 돈 버느라 힘드신데. 아니 예. 근데 진짜 오광수 변호사 네. 최초의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던 분이고 예. 5일 만에 사퇴하긴 했지만 본인이 여기서 이제 한학자 총재의 변론을 맡는다는 게 정권에 줄을 대는 그 사다리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돈을 제시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통일교가 이 정도의 변호인 단들을 지금 꾸리고 있다는 거에서 진짜 명운을 걸었구나. 그 정도의 큰 건이 연관돼 있구나. 네. 한학사 총재와. 그러니까 이 정도로 꾸리는구나. 그 하나고 또 하나는 오광수 변호사가 사퇴를 했잖아요. 네. 사임을 했잖아요. 근데 변호인단에서 빠질 때 이거 예상 못하고 들어갔겠습니까? 이런 논란 이미 다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벌써 빠졌다는 거는 본인은 할 일 다 끝냈다. 제가 볼 때는 내 할 일 끝냈다. 네. 그리고 본인 할 일은 아마 예. 특검 측하고 누군가를 연결해 주는 정도의 예. 자기 변호인단에 자기 후임 누군가와 연결해 주거나 예. 뭔가 한학자 총재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해 주거나 예. 보통은 차 마시면서 사실은 검사님 그 사람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좀 사정이 있더라고. 보통 검찰 변호사 선임할 때 예. 수사 과정에서 그런 거 말 전달해주고 예. 죄명을 뇌물죄가 엄청 세잖아요. 예.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은 빼고 뭐 직권남용으로 바꿔준다든가. 알선수재. 알선수재. 예, 알선수재로 알선수재 보통은 뭐 예. 이렇게 예, 많이 바꿔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죄명을 서희건설, 축소하거나. 이봉관, 알선수재. 예. 그러니까요. 예. 아니면은 몇 건은 빼준다든가 기소해서 음. 요 정도 딜하는 게 보통 수사 단계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하는 이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이 뭔가 본인 역할 끝났으니까 벌써 빠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수임료 관련해서 제가 또 그 에피소드가 예. 있어요. 아, 좋아요. 오늘 예, 제가 에피소드 이제 대방출. 막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예요. 네. 근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노조 활동을 오래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큰 회사 노조 위원장을 하고 있다가 회사하고 다툼이 생기면서 해고를 당했어. 노조 위원장인데. 노조 위원장. 노조 위원장인데 예. 그냥 해고를 당했어요.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회사가 잘못한 건데. 예. 그게 싸운 이유도 있어 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왔길래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갖고 예. 뭐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에 있는 오너 측의 무슨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한 고발까지 예. 제가 그 다 싹, 대리를 예, 했어요. 예. 맞는 족족 지는 거야. 와, 이해할 진짜, 수 없는.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지 그러는데 계속 져요. 근데 내가 실력이 부족한가? 근데 다른 사건은 다 잘 그때 막 해결하고 예. 잘 되는 사건이 훨씬 많았는데 이 친구 사건은 계속 지길래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 아니 이건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예. 그래서 야 미안하다. 야. 근데 예. 매번 안 돼. 예. 다 졌어 거의. 근데 나중에 엉뚱하게 국감장인가? 예. 거기서 폭로가 됐구나. 그때가 저기다. 그 청문회였나? 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자리에서 예. 그 회사 측 변호인이 누구였는지를 알았어. 누구였어요? 갑자기. 우병우 민정수석. 오. 지죠? 아니 그래갖고 내가 진다고 봐야죠. 진짜 예. 그거를 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기 검찰에 그냥 전에는 엄청 센 선을 댔네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우병우 변호사 시절에 그 사건 회사 쪽 대리를 하다가 예. 민정수석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 뭐 아니 그래갖고 이 사건 할 때마다 변호사가 누군지 먼저 알아봤어야 됐는데. 답답해 미치겠더라고. 아니 예. 이걸 어떻게 지지? 내가 뭘 잘못했나 뭐 그랬는데 나중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 에라이씨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그때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그 수입료 뭐 얼마 받았어요? 뭐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공방이 막 있었겠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관 로비가 어마어마한 거다. 맞아요. 예, 본인들은 아니라고 뭐 전관 예우 이런데 무슨 있습니다. 예우입니까? 실존합니다. 로비요, 로비인데 이거를 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어쨌든 한학자 총재는 구속은 면키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소환 조사는 다음 주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일단 받은 사람의 영장 재판이 먼저 네. 있으니까. 예. 뭐 근데 저는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이제 순서대로 나가야죠. 네. 근데 뭐 증거가 워낙 많아서.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도 문제적 상황에 돌입했어요. 원래 그 아무도 안 만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티타임을 한 거 아닙니까? 그쵸. 이해 당사자성 네. 있는 걸로. 예. 그러니까 그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단에 네. 소속돼 있던 이모 변호사, 소속돼 있는 이모 변호사하고 지난주에 25분 동안 면담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근데 예. 민중기 특검 입장은 거절하기 어려웠다. 예전에 내 배석했던 판사다. 근데 네. 사실은 재판부가 3명일 때 배석 판사하고 그 이제 그 재판장하고의 네.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사실은 사제 관계 내지는 도제식으로 키우는 관계예요. 사제 관계.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매일 밥 먹고 판결문 써오면 요거 빨간 펜 해주고 이럴 정도의 예. 친한 관계이긴 한데 근데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된 피의자 변호인단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담을 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요 총재가 이래갖고 이랬답니다. 이거밖에 사실은 전달할 얘기가 더 있어요. 예, 그렇죠. 심하게 지금 심하게 부적절한 거죠. 벌써 뭐 그리고 이렇게 만날 때는 중간에 만나겠답니다라고 분명히 말 전해오고 한 사람이 또 있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민중기 특검이 네. 정신 차리시고 네. 주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본인이 어딘가에 포위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깥으로는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특검팀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하고 있죠. 또 언론 그렇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다 내란을 흔들고자 하는 우리가 이제 개혁의 열차를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번호표 매겨가면서 넘버링하면서 공과히 이렇게 지내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가는 거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 특검팀의 수사 특히 통일교와 관련된 것을 얼마나 세게 로비를 했으면 이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거냐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닌가 싶어요. 특검 수사에 있어서 예.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예. 통일교 관련된 수사 내지는 그 기독교 단체 관련된 수사가 제일 힘들 거다. 왜냐면 제 경험으로 보면 제일 세요. 이게 돈이면 돈,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백이면 백, 네. 제일 세. 상대해 보면. 예. 그래서 저 수사가 제일 힘들 거다 그러는데 벌써 이제 약간 그 흔들리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보여졌죠. 예. 왜냐하면 민중기 특검이 명칭은 특별 검사지만 그냥 일선지검에 있는 검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김건희 사건과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은 명칭은 검사지만 검사가 아니고 이른바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담당 변호사를 만나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특검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나 뭐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 왜냐면 네. 소환 일자를 조율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 검사는 이게 이 전체 사건에 관한 한 적어도 검찰총장하고 비슷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통일교가 세긴 센 것 같아요. 트럼프도 세죠. 돈을 받았다는데 오늘은 보니까 폼페이오가 나섰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지냈고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막 네. 자주 나타났고 평양도 자주 갔던 그 그 폼페이오가 아저씨. 그 아저씨가 나타나서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는 우려스럽다. 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서 종교 지도자 한학자 총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화되는 것은 한국이 지지해야 할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거 너무 심각한 것 야. 같거든요, 지금. 이거는 대단하네요. 네. 왠지 그 대단하다. 네. 내용 자체에서
돈 냄새가 풀풀 나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얼마 네. 받았을까 폼페이오가. 그러게요. 예? 아니 그래요. 너무 노골적인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근데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특정 종교에 대해서 돈 받으면 이렇게 다 폼페이오도 해주는구나. 그리고 아니, 저기서 제가- 민주주의 언급하고 우려스럽다 그 발언의 수위나 단어를 보면 이거 정치적인 압박이에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 정말 세다니까요. 그 김장환 목사도 사실은 상당히 센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요. 사실상 지도자의 위치에서 보고받은 거 아니냐. 김용현 장관 당시 경호처장한테 그 임성근 봐주고 그 다음에 박정우 구속시키라고 했는데 이거 구속 왜 안 된 거야.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그 이튿날 찾아가서 했는데 김장환 목사를 그냥 티타임하러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극우 기독교 그 다음에 통일교 이런 종교 집단들 이걸 정치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네, 국내 어떤 재벌보다도 더 세요. 사실은 이제 웬만큼 교세가 있고 이른바 메이저급의 종교는 이게 국내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 이게 나오잖아요, 반응이. 그러니까요. 이게 해외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제가 보기엔 약간 아쉬운데 이제 그 김장한 목사나 이영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가 꽤 됐잖아요. 네네. 그때 사실 저는 놀란 게 저 정도로 확실하게 뭘 잡았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죠 당시에. 예. 아니 왜냐하면 뭐 확실한 게 없으면 제가 보기엔 그 압수수색이 너무 섣불렀다. 섣부른 압수수색이었어요. 예. 네.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씨가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뭐 세상의 어두운 면을 구석구석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왜 금은밤에 뭐 달빛이 어쩌고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달 없는 부부가 달을 밤인데, 좋아해요. 예, 뭐 달이 빛나네 뭐 이상한 예, 얘기 했잖아요. 예. 근데 진짜 달빛처럼 세상의 어두운 면을 구석구석 그 공직은 매관매직으로 한 자리 한 자리가 다 돈이며 돈이고. 억대로 이거는 금거북이 뭐 예. 머시기며 그리고 고속도로는 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주가 조작해도 안 잡혀갈 수도 있고 검사 마누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어두운 검사 면을 마누라. 보여주다가 정교 분리의 필요성까지 보여주는구나. 그러네요. 예. 예, 그런 생각이 참 진짜 기가 그- 막히네요. 참 그 검사 마누라 참 많이 해먹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있는데요. 최혜병 특검팀이 김장한 목사 8일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합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수사를 위해서 피의자는 아니고요.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고 하고요. 이종섭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진희 군사보좌관 있죠. 그 특검팀에서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더 여쭤볼 게 많은데 다 했다가는 되게 못 돌아가실 것 같아서 남은 것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드릴까요? 여기는 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매주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뭐 드실 거 저희가 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하나 주세요. 노트북. 배송 말고 먹는 거 말고 사진 걸로. 명란 젓갈 말고 노트북 노리는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 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